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대장동 출구 전략 시작한 검찰입니다. 자, 제가 몇 차례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과 엮을 수 없을 거다. 재판이든 수사든 이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기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당장 유동규의 진술부터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김만배라든지 이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 봐도 점점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멀어져 가고 있는, 아무리 봐도 이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엮기는 어려워 보인다. 점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이 돈과 관련해서 이재명한테 한 푼이라도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한테 돈이 안 갔지만 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 공동체니 총윤이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죠. 자, 총윤이 뭐 정치 공동체니 이런 보도를 한참 쏟아냈던 언론사들 다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걔들 다시는 기사 못 쓰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 개소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 적었다? 검사 입에서 나온 거라고 다 받아 쓴다? 그건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자들은 빨리 언론계에서 퇴출이 돼야 되는 무기력, 무능력한 자 있죠. 사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다? 친검. 그냥 한동훈한테 벌벌벌벌 매는, 한동훈이라면 껌뻑 죽는 친검 적폐들이다 라고 해도 좀 충분하다 생각해요. 여튼 이 전체적인 흐름을 쫙 보면은 이 대장동을 앞으로 이재명과 엮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돈이 이재명한테 관계없다. 자, 그래서 나온 게 428억을 유동규가 받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하고 나눠 갖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이 셋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세 명이 나눠 가지는 거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받은 거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여튼 근데 이 부분도 현재는 428억인가 하는 그 대장동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의 24.5%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문제까지 와버렸어요. 이재명으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일당들한테 무슨 특혜를 줬거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었거나 이랬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동규도 툭툭 내뱉는 얘기가 이재명은 그쪽 분야는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깎아내려고 어떻게든 간에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좀 깎으려고 노력했었다는 게 계속 유동규도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5개 요구사항이 있는데 민영개발이라든지 분리개발이라든지 환지방식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줬고 오로지 유동규만이 이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자꾸 개찌 부리다가 오히려 한 대 얻어 터지고 쫓겨날 뻔했다. 이런 상황까지도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대장동으로 엮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재밌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뇌물의 흐름이에요. 이 뇌물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도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취재를 하면서 계속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한 부분, 대장동 돈의 흐름의 한 부분만 보면은 이게 혹시 이재명한테 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거 뭐야? 에이 참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자, 왜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왜 검찰이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대장동 일당들의 돈의 흐름이 너무나도 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의 흐름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 비리구나. 이재명 근처도 못 갔구나. 라는 얘기가 확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대장동 사건에서 돈의 흐름, 맨 처음 출발은 대부분 이기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검은 돈, 대장동 일당들의 검은 돈은 일단 시작은 이기성한테 시작해요. 이 이기성이가 바로 누구? 이 박영수의 친척인가 하는 사람이야. 이 이기성이가 5억 원을 박영수한테 주고 박영수가 이걸 김만배한테 줬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나오죠. 그 돈의 대가로 200을 받네 마네 어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이 대장동 일당들이 검은 돈으로 쓴 그 숱한 돈의 최초 출처는 일단 이기성이에요. 이기성이 남욱한테 돈을 줍니다. 남욱은 이 돈을 김만배한테 줘요. 김만배가 이것을 유동규한테 줍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남욱에서 유동규로 직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액수도 상당했어.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2014년에 이기성은 남욱한테 22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남욱은 김만배에게 12억 원만 줍니다.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4억만 줍니다. 유동규는 이 중에 1억 5천만 김용 정진상한테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22억이었는데 최종 도착할 때는 1억 5천. 이것도 확실치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니들이 주장한 것만 봐도 출발이 22억이었는데 도착지에는 1억 5천이다. 10%가 안 된다, 그죠? 4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 니도 떼먹고 내도 떼먹고 해서 계속 떼먹습니다. 이기성은 총 이런 경로로 한 42억 원 정도를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 간 돈은 거의 없어요. 6억이 거의 최대선인가 그럴 거야. 남욱이 지가 돈을 마련해서 일러준 것도 있거든요. 여튼간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딱 전형적인 경로 하나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22억이 출발했는데 최종 단계는 1억 5천이다. 중간에 다 떼어먹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갈 때 이렇게 팍팍 줄어들 때 그럼 어디다 썼는데? 몰라요. 남욱은 이렇게 10억 원이나 떼어먹으면서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얘기를 못해. 자, 김만배 8억을 어디다 썼지? 몰라. 나중에 김만배는 8억 4천만 원인가 이거를 유동규하고 같이 썼죠. 아마 제가 공통비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 좋아. 그렇다고 4억. 4억에서 1억 5천이 되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은 그럼 유동규는 어디다 썼지? 몰라. 자, 적어도 이 1억 5천만 원이 확실히 유동규한테서 일로 갔다고 보려면 이 돈에 4억을 받은 돈에 사용처가 쭉 나와야 되죠. 그런데 비는 게 1억 5천이고 그런데 이 1억 5천을 여기에 줬구나 라고 해야지 이게 맞네 라고 하겠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데 어디도 이 비는 돈의 사용처를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이것도 과연 진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이 중간에 누가 또 쓱싹 해먹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상황을 보시면 모두 다 중간에서 헤쳐먹는, 떼먹는 전문가들이잖아. 그죠? 이거 이러면은 돈이 실제로 뇌물로 갔는지 아니면 지들이 다 중간에서 해먹고 뇌물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오로지 진술뿐인 상황에서. 그죠? 자, 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돈은 먼저 버는 놈이 임자다.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말을 되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자꾸 중간에 사라지. 아니 얘들 다 이걸 비용 처리를 한다고 자신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쓴다고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중간에 띄어먹었어? 야, 대단하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 참. 자, 문제는 뭐냐면 로비 자금으로 돈 줬다 라고 하는 이런 억지 보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면은요, 여러 언론들에서 로비 자금으로 돈을 줬다,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꽤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이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측의 로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받아갔다 라고 박영수의 인척, 즉 이기성이죠. 이기성이가 말했다라고, 하여튼 그런 녹취록이 있다,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했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본 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기성 녹취록, 이 녹취록이 두 가지가 있죠. 정영학 녹취록도 있고 이기성 녹취록도 있는데 오늘은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이 이기성 녹취록을 어디를 뒤져봐도 이재명 측의 로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라고 얘기한 대목은 없습니다. 다른 명목을 얘기할 뿐이지 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성 녹취록이 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지난주에 제기가 됐던 건데요. 이기성 녹취록, 이게 뭐냐면은 로비에 실패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기성 녹취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앞서서 로비 자금으로 돈 줬다, 이재명한테 라는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기성 녹취록에는 뭐라고 돼 있다? 막말로 이재명 지사한테는, 막말로 이재명 지사야 뭘 들어주겠어. 자, 막말로 이재명 지사는 청탁을 들어주겠냐 이 말이죠. 얄짤없는데 이기성 녹취록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다? 남욱이 한 말입니다. 막말로 이재명 지사야 뭘 들어주겠어, 얄짤없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남욱이 이기성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해서 그 돈의 일부, 40억 정도가 이기성에서 남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기성이 이 남욱한테 돈을 준 이유는요, 자신을 대장동의 분양 대행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결국에 그 사업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기성 입장에서는 열받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준 돈 돌려줘 라고 하겠죠. 남욱은 그거 다 썼는데 어떻게 돌려줄 돈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못 돌려준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대놓고 못 돌려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싸움 나겠거든. 한 대 얻어 터지겠거든. 어떻게 한다? 말빨로 살살살 구슬려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야 네가 준 돈 말이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했고 어디 뭐 더 큰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정진상 실장 잘 해가지고 우리 뭐 어디 뭐 그 어디 안양 박달동 사업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떠벌떠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네 돈을 내가 아직까지는 못 줘.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기성이 열받아가지고 야 왜 못 주는데? 에? 아니 그리고 돈을 주려면 그렇게 여기저기 돈을 뿌릴 거면 네 말대로라면 차라리 이재명한테 직접 주지 왜 유동규 같은 새끼한테 줘? 라고 하니까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이재명 솔직히 우리가 뭐 준다고 돈 들어주겠어? 얄짤도 없는데? 라고 한 거예요. 자 결국 이 이기성 녹취록은 이재명한테 로비를 해야 된다라는 녹취록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로비는 못한다. 로비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입증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자, 돈의 흐름도 이재명한테 안 가. 일부가 갔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확실치 않아. 게다가 뭐 로비에 실패했다. 얄짤없다라는 말이 등장해. 자, 그러면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은 이재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남욱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은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업자들 딥다 싫어하더라. 이렇게 딥다 싫어하는 사람한테 돈 줄까요? 아니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서 여러분 돈 받고 싶습니까? 정치인이요. 적어도 나랑 우호적인 사람의 돈을 받으려고 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돈 안 받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배신할 줄 알아서. 그렇죠? 예. 실제로 보면 뭐 녹취록이고 뭐고 막 보면은 이재명은 정말 우리 싫어해. 엄청 많아요.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 이런 내용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유동규 스스로도 사실은 내가 돈 받고 그 대장동 일당들의 민원을 이재명 지사 쪽한테 관철시키려고 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라고 하고 실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왔어요. 남욱의 돈을 받고 유착이 돼 있어서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고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욱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남욱의 요구를 자꾸 이재명 지사한테 강요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유동규가 뭐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증거들이 이재명은 아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을 가지고 이 대장동을 못 엮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붙잡아 두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렵습니다. 뇌물의 상당 부분은 남욱, 김만배가 중간에 가로챘고 나머지는 유동규한테 갔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 오히려 민간업자의 이익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청탁은 정말 씨알도 안 막히더라, 얄짤 없더라. 뭐 그 얘기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엮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시작한 것이 뭐다? 박영수죠. 그래서 사실 시작한 게 박영수입니다. 대장동 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템 바꾸자. 아이템 교체. 자, 그런데 교체를 할 때 티 안 나게 슬그머니 대장동 수사의 연속성인 양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야지 티가 안 나지. 그래야지 욕을 덜 먹겠지. 예. 그리고 이재명을 계속해서 대장동으로 묶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박영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의 50억 클럽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은 박영수는 뭐 이런 뭐 혐의가 있다고 해요. 성남의 뜰,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이 우리은행을 좀 연결시켜 주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이게 지금 박영수의 혐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혐의가 사실 성공한 혐의면은 모르겠는데 다 실패했거나
애시당초 성공시킬 의사가 크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특히 여신의향사라는 거는 대출을 해줄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이지 실제로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도대체 뭐지?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박영수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얼마 받았다? 영장 청구서에 기록된 거는 8억밖에 없어요. 그나마 5억은 이기성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간 돈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3억밖에 없어. 이걸 과연 50억 클럽으로 이걸 엮는다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영수 엮는 거는 박영수를 엮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회방용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다른 아이템으로 엮어놓자. 대장동에서 대장동에서 일단 출구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과 너무 동떨어진 사안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 비슷한 사안,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여전히 대장동 수사가 계속 중인가 착각할 수 있는 사안, 그런 사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을 박영수로 잡은 거예요. 50억 클럽 수사는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을 차례차례 50억 클럽 수사의 대상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도 그렇고 김수남도 그렇고 권순일도 그렇고 결국 다 김만배와 연결된 사람이죠. 다 김만배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와중에서 영수형한테 부탁하면 돼. 내가 영수형이 이런 사건도 처리하고 저런 사건도 처리했잖아 라고 자랑하는 대목이 등장하죠. 예, 사건 청탁의 달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김수남, 김수남이 직접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럴 때 직접 김만배가 김수남을 만나가지고 형 내가 잘 아는 동생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나도 이 사업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형이 좀 도와줘 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할 정도죠. 자, 권순일, 김만배는 그랬대. 이재명 사건을 권순일한테 부탁해가지고 뒤집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대. 자, 어쨌거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은 전부 다 김만배가 사건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사측권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50억 클럽 수사를 시작하지만 실은 이 사건을 들어가는 거죠. 박영수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50억 클럽 수사를 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50억 특검, 이 특검을 회방을 놓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한테 이 사건 청탁 의혹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계략인 거죠. 검찰은 이 50억 클럽 수사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 재판에 이재명이 개입을 했다. 그 고리가 김만배고 최종 연결 고리는 권순일이다. 그래서 권순일이 유죄가 나올 사건을 뒤집었다.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대법관 한 명이 다 뒤집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해요. 좀 과해요. 이거는 좀 너무 오바예요. 오바. 그 13명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많이 핏대를 세웠다. 모르겠어요. 다른 대법관들이 그 의견을 동조할 수도 있지만 대법관들요. 고집 딥다 세요. 자기가 수긍이 안 되면 절대로 또 안 넘어가요. 고집 뒷다 세. 그러니까 똥꼬집 뒷면 최고거든. 근데 권순일이 이렇게 하자 그랬다 줄줄 다 따라왔다고. 그리고 그 대가로 권순일이 돈을 받았다고. 딴 건 몰라도 전원합의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4명이 있는 소부에서도 그런 사건 나기 힘들거든요. 자기가 주심인 사건에서 내가 주심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 그것도 소부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원합의체, 전합에서는 이런 일 안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여튼 간에 검찰은 이걸로 가지고 이재명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장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권순일 재판 개입으로 넘어가겠다. 요게 지금 검찰의 계획인 겁니다.
자, 문제는 권순일 대법관이죠. 실제로 이런 보도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만배,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재점화, 50억 클럽 수면 위로 이렇게 나왔죠. 즉 50억 클럽 얘기나 재판 거래 얘기는 사실 별개의 사안인데 교묘하게 엮어놨어요.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 의혹의 근거로 남욱을 들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있겠다 카더라. 남욱이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시나리오는 누가 만든 시나리오다? 실은 조선일보가 만든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김만배가 권순일의 이재명 무죄 부탁, 진술 듣고 5개월 뭉갠 검찰이라는 기사를 작년 3월에 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전에 썼죠. 그때부터 조선일보는 이 아이템을 계속 밀었어. 검찰이 조금 지칠만 하면 대장동 사건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꼭 이 재판 거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만배가 권순일이랑 어떻게 해서 이재명 봐줬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밀었어요. 자, 1년 6개월 이상 계속 미니까 결국 검찰이 이것을 덥석 물었네. 왜? 대장동의 다른 아이템에서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을 물고 늘어갈 수가 없겠거든.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넘어온 겁니다. 조선일보가 짜놓은 그림인 거죠. 검찰로서는 내가 시작했나? 조선일보가 시작했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우리로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리발도 내밀기 좋은 아이템이 된 겁니다. 검찰로서는 일거양득이죠. 대장동 사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빠져나오려니까 영 아니고 자칫 잘못했다가 책임 추궁 당하겠고, 그러니까 대장동인 듯 대장동 아닌 대장동 같은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딱 요거네. 김만배 권순일이네. 됐다. 50억 클럽 수사를 한다 치고 요걸로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계속 붙잡아 줄 수 있고 동시에 박영수를 통해서 50억 특검법을 회방 놓을 수도 있고 일거양득이네. 예, 당연히 일로 가는 거죠. 지금 검찰의 대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생각인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림 잘 짜줬죠. 참. 그런데 문제는요. 검찰은 이 조선일보가 짜놓은 이 그림이 경우에 따라서 그닥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아이템 하나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백현동 사건이에요. 김만배, 권순일을 가지고 이재명을 올가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아이템이 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나오는 게 백현동. 오늘 그래서 이 백현동 업자가 구속됐다. 얘기가 오늘 등 나왔죠. 예. 백현동 쪽에서 이 백현동 사건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낙연 측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김만배 권순일 요 썰은요. 조선일보가 짠 아이템이라면 이 백현동은 이낙연이 짠 아이템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이 이 백현동이 그거 아닙니까? 그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그 연구원 자리를 공공기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그 사건, 그게 그 사업이 백현동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이낙연 측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낙연 측의 주장을 덥석 받아문 것이 검찰이죠. 즉 개발업자 선정,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이런 것 등의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검찰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검찰은 이 백현동 뭐 비리 뭐 의혹 요런 데가 아니라 백현동 사업에서 그 중앙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주로 협박이 있었다. 라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엮는 데 더 관심이 있었지 여기서 등장하는 비리 의혹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은 이 대장동이 안 풀리니까 지난해부터 다시 이 백현동 사건을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바로 이 백현동 사건하고 권순일 건하고 엮어서 이재명을 다시 끌고 가는 거죠. 이 두 사건 다 대장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다 대장동하고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인 듯 대장동 아닌 대장동 같은 사건인 거죠. 게다가 이 백현동 사건 이번 수사 과정을 보면은 야 요것들 봐라 이 장난이 또 이게 작전 들어가네 장난질이 들어가네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현동 의혹이라는 것은 개발업자 선정 그 다음에 이 개발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 요것이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 여기서도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백현동 사업자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죠. 구속 기소. 자, 이 구속 기소가 된 혐의 내용은 또 뭐냐? 480억 횡령 배임이래요. 아니, 분명히 시작은 업자 선정 비리였는데 왜 갑자기 횡령 비리죠? 분명히 업자 선정은 이것은 공무원의 범죄였는데 이건 갑자기 이 업자 개인의 범죄가 돼버렸네. 이게 뭐지? 의혹과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로 별건 구속을 한 겁니다. 일단 구속을 해놓고요.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짜내겠다는 검찰의 의도인 거죠. 마치 제2의 유동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비한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제2의 유동규가 필요한 거예요. 대장동에서 빠져나오려니까. 대장동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나? 없지. 그런데 대장동인 듯 대장동 아닌 사건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 유동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네? 누구?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정바울이래. 정바울. 자, 이름이 외국 이름이죠. 폴이죠. 폴. 정폴. 외국 국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어쩌고 하던데 그래서 외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조세 특례를 또 받았대나 봐. 이 과정이 뭐 불법이라는 등 의혹이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최초 시작은 어디? 이낙연이에요. 참 짜증나죠?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이낙연. 우리로서는 정말 원수 같은 이 족속들이 만들어낸 그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의혹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고초를 겪게 생겼습니다. 대장동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거 때까지 끌고 갈 아이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로 지금 현재 검찰은 뭐 짜고 있습니다. 권순일과 백현동 요걸로 대장동에서 탈출해서 이재명을 다시 올가매자 뭐 이런 작전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또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바울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 그닥 뭐 가까운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 과정에 이게 이재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건설교통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권순일 부분인데요. 권순일 잘못 건드리면요 판사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 진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판. 자, 검찰이 뭐
그럼에도 모험을 하겠다면은 뭐 모르죠. 두고 보시죠. 뭐.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 10분입니다. 오늘 한 2,500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제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해주신